여러분 혹시 텃밭에 심은 가지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시들시들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잎만 무성해지고 정작 열매는 몇 개 열리지 않아서 실망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지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쑥쑥 자라게 만드는 완벽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가지 농사를 잘 짓는 최고의 고수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비료만 많이 주면 가지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가지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잘못된 비료 주기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가지 농사 실패담이나 성공 비결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라는 녀석이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식물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식물 키우기도 똑같습니다. 가지는 원래 인도의 따뜻한 열대지방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햇빛과 따뜻한 온도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추위에는 쥐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지는 물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영양분도 아주 꿀떡꿀떡 잘 흡수하는 대식가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뿌리는 산소 부족에 매우 취약해서 물 빠짐이 안 되면 금방 썩어버리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시지만 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까다로운 귀족 같은 식물입니다. 이런 가지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밭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체적인 방법 20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완벽한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흙 만들기 단계입니다. 가지 농사의 성공 여부는 80% 이상이 흙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빈 땅에 대충 구멍을 파고 모종을 심은 뒤 물만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갓난아기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는 영양분이 듬뿍 담긴 푹신푹신한 흙을 원합니다.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일 전에는 반드시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1제곱미터 면적당 2kg에서 3kg 정도의 질 좋은 완숙퇴비를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삽을 깊게 찔러 넣어서 흙과 퇴비가 골고루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모종 심는 당일에 퇴비를 섞고 바로 심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처 발효되지 않은 퇴비에서 뜨거운 가스가 뿜어져 나와 모종의 연약한 뿌리를 새카맣게 태워버립니다. 모종이 자라지도 못하고 노랗게 죽어간다면 10중 8구 이 가스 피해 때문입니다. 반드시 2주일 전에 미리 흙을 섞어두어 가스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흙을 만들어두면 가지는 처음부터 엄청난 속도로 뿌리를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튼튼한 모종을 고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많은 모종들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덥석 집어오면 안 됩니다. 모종은 앞으로 자라날 가지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먼저 잎의 색깔을 보세요. 짙은 초록색을 띠고 광택이 흐르는 것이 건강한 모종입니다. 잎이 노르스름하거나 테두리가 말라 있다면 이미 병이 들었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너무 길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햇빛을 못 보고 웃자란 모종은 키만 훌쩍 크고 연약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꺾여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종 화분 밑바닥을 살짝 들어서 구멍을 확인해 보세요. 하얀 솜털 같은 뿌리가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 있다면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모종입니다. 반면에 뿌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모종을 고르는 것은 육상 경기에서 남들보다 1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비싸더라도 반드시 줄기가 짱짱하고 잎이 두꺼운 1등 모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확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종을 언제 심을 것인가 하는 심는 시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텃밭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4월 중순쯤에 일찍 심으면 남들보다 빨리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지 농사에서 정말 흔하게 퍼져 있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는 열대지방 출신입니다. 추위에 뼈저리게 약합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봄밤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뚝뚝 떨어지면 가지는 그야말로 얼어붙어서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 현상을 냉해라고 부릅니다. 한번 냉해를 입은 모종은 나중에 날씨가 더워져도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늦게 수확하게 되는 꼴입니다. 따라서 가지 모종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늦서리가 완전히 지나가고 밤 기온도 15도 이상 유지될 때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늦게 심는다고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뜻한 땅에 심어진 가지는 일찍 심어서 고생한 가지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쑥쑥 자라나서 결국엔 수확량을 가볍게 앞지르게 됩니다. 자연의 시계를 믿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모종을 심는 간격과 깊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공간은 좁은데 많이 수확하고 싶은 욕심에 모종을 다닥다닥 붙여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퇴근 시간에 10,000원 지하철을 떠올려 보세요. 숨도 막히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좁은 간격으로 심으면 서로 햇빛을 차지하려고 키만 멀대같이 크고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온갖 병벌레들의 훌륭한 아지트가 되어버립니다. 가지는 잎이 아주 넓고 덩치가 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최소한 모종과 모종 사이의 간격을 60cm에서 70cm 정도로 아주 넓게 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잎사귀 사이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골고루 스며들어 건강한 가지가 큼직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모종을 흙에 심을 때의 깊이도 주의해야 합니다. 화분에 심겨있던 흙의 높이와 텃밭 흙의 높이가 딱 평행을 이루도록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 밑부분이 흙에 닿아서 쉽게 썩어버리고 곰팡이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살짝 얕게 심는다는 느낌으로 흙을 덮어주시고 주변을 살짝만 톡톡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모종을 심고 나서 물을 주는 첫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물 주기를 우리는 생명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모종을 다 심고 나서 겉흙이 젖을 정도로만 조리개로 물을 살짝 뿌려주고 끝냅니다. 하지만 흙 속 상황을 들여다보면 모종의 뿌리와 텃밭 흙 사이에는 아직 빈 공간, 즉 공기층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뿌리가 흙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며칠 만에 바싹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물은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넣은 상태에서 물을 흠뻑 부어주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서 흙과 함께 죽처럼 질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쏙 빠져나가면 그때 마른 흙을 덮어주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뿌리 사이사이로 빈틈없이 스며들어 완벽하게 밀착됩니다. 만약 모종을 다 덮은 상태에서 물을 주어야 한다면 샤워기 형태로 물줄기를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10분 이상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물이 스며들도록 주어야 합니다. 겉흙만 적시는 얕은 물주기는 뿌리를 땅 위로 향하게 만들어서 식물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깊고 넉넉하게 물을 주는 습관이 튼튼한 뿌리를 만듭니다. 가지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잊지 말고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지주대 세우기입니다. 가지는 잎이 크고 열매도 아주 무겁게 열리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줄기가 툭 하고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공들여 키운 가지가 하루아침에 폭풍우에 꺾여버리면 그것만큼 허탈한 일도 없습니다. 지주대는 모종을 심고 일주일 이내에 미리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널리 퍼진 나중에 꽂으려고 하면 흙 속에 있는 뿌리를 찔러서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대의 길이는 최소 1m 50cm 이상 되는 길고 튼튼한 고추 지주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종에서 약 5cm 정도 떨어진 곳에 깊숙이 꽂아주세요. 그리고 줄기를 묶어줄 때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끈을 줄기에 꽉 조이게 묶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줄기는 앞으로 점점 더 굵어질 텐데 끈이 목을 조르게 되면 영양분이 이동하지 못합니다. 줄기 쪽은 여유 있게 공간을 남겨두고 지주대 쪽에만 끈을 단단히 묶는 이른바 팔자 매듭 묶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줄기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주면서도 굵어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든든한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가지 농사의 하이라이트이자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첫 번째 꽃 따주기 단계입니다. 모종을 심고 2주나 3주 정도가 지나면 원줄기 가운데에서 아주 예쁜 보라색 첫 꽃이 피어납니다. 이 꽃을 흔히 방아다리꽃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피어난 예쁜 꽃이라서 아까운 마음에 이 꽃이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 첫 번째 꽃은 발견하는 즉시 손으로 똑 따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은 생존 본능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모든 영양분을 그 첫 번째 열매를 키우는데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키가 크고 잎이 넓어져야 할 몸집 키우기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춘 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꽃을 과감하게 제거해주면 가지는 이제 나는 더 자라야겠구나 하고 깨닫고 줄기와 뿌리를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체격을 먼저 건장하게 키워놓아야 나중에 수십 개의 크고 튼튼한 가지를 펑펑 쏟아낼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첫 꽃을 희생하는 것이 훗날 10배, 20배의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버튼입니다. 첫 꽃을 따주었다면 이번에는 Y자 수형 만들기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가지의 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꽃이 피었던 자리를 기준으로 바로 아래쪽에 아주 튼실한 곁가지가 2개 정도 양옆으로 뻗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영어 알파벳 Y자와 같다고 해서 Y자 수형이라고 부릅니다. 가지 농사의 기본은 원줄기 하나와 이 튼실한 곁가지 2개를 포함해서 총 3개의 큰 줄기만을 기둥으로 삼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삼본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3개의 메인 줄기 이외에 그 아래쪽에서 자라나는 자잘한 곁순들은 보이는 족족 손으로 훑어서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쓸데없는 곳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오직 3개의 튼튼한 줄기로만 영양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회사의 한정된 예산을 가장 성과가 좋은 3개의 핵심 부서에만 몰아주는 집중 투자 전략과 같습니다. 이 Y자 형태를 유지해주면 가지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고 햇빛도 골고루 받아서 식물이 아주 균형 잡힌 형태로 웅장하게 자라납니다. 이때부터는 매주 밭에 갈 때마다 새로 올라오는 밑부분의 곁순을 따주는 것이 주요 일과가 될 것입니다. 곁순 제거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필수 작업은 바로 아랫잎 따주기입니다. 가지가 무릎 높이 이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흙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커다란 아랫잎들이 땅에 축 처지게 됩니다. 이 잎들은 이미 늙어서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영양분만 축내는 골칫거리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가 올 때 발생합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이 아랫잎에 튀면서 흙 속에 있던 각종 곰팡이와 세균이 잎을 타고 식물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또한 잎이 흙을 덮고 있으면 밭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습기가 차고 벌레들이 살기 좋은 습한 사우나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꽃이 피었던 Y자 분기점 아래에 있는 늙고 큰 잎들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내어 바람기를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엽 제거라고 부릅니다. 식물의 밑동이 훤히 드러나서 바람이 솔솔 통하게 만들어주면 병충해 발생률을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잎을 잘라내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2~3장씩 단계적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이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첫 번째 웃거름을 주어야 할 타이밍이 옵니다. 밑거름이 밭을 만들 때 준 밥이라면 웃거름은 중간중간 먹이는 든든한 간식입니다.
모종을 심고 대략 20일에서 25일 정도가 지났을 때가 첫 번째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는 영양분이 몹시 필요한 시기인데 많은 분들이 비료를 식물 뿌리 근처에 바짝 붙여서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화학 비료는 농도가 아주 독합니다. 뿌리에 직접 닿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뿌리 속의 수분을 오히려 빼앗겨서 식물이 타죽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뜨거운 찌개를 억지로 입에 쏟아붓는 격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물의 줄기에서 최소 15cm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호미로 작은 구멍을 파고 비료를 한 숟가락 정도 넣은 뒤 흙으로 다시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가지와 가지 모종 사이에 구멍을 파고 주셔도 좋습니다. 비료를 흙으로 덮어주지 않고 그냥 겉에 뿌리기만 하면 비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려서 헛수고가 됩니다. 뿌리는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비료가 있는 곳으로 길게 뻗어나와서 아주 안전하게 영양분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웃거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웃거름을 주고 나서 또다시 20일이 지나면 두 번째 웃거름을 주어야 하고 그 뒤로도 수확이 끝날 때까지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꾸준히 밥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가지는 정말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는 성장기 청소년처럼 엄청난 식욕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질소와 인산, 그리고 칼륨이 골고루 섞인 NK 복합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키워주고 칼륨은 가지 열매를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는 중반기부터는 칼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만약 매번 화학 비료를 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유기농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나 커피 찌꺼기 쌀뜨물 등을 발효시켜서 천연 액체 비료를 만들어 주셔도 아주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물을 10배 이상 희석해서 뿌려주면 유산균과 효모 성분 덕분에 가지가 아주 윤기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어떤 비료든 한 번에 왕창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식물의 소화 불량을 막고 성장을 촉진하는 지름길입니다. 거름만큼이나 수확량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물 관리입니다. 아까 제가 가지를 물 먹는 하마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름철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가지의 커다란 잎은 땀을 흘리듯 엄청난 양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흙 속에 물이 부족해지면 가지는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꽃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꽃이 떨어지면 당연히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렸다고 해도 물이 부족하면 가지 껍질이 딱딱해지고 광택을 잃으며 속이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밭이 마르지 않게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겉흙을 손가락으로 파보아서 2cm 깊이까지 바짝 말라 있다면 바로 물을 듬뿍 주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물을 줄 때는 한낮의 뜨거운 시간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더운 낮에 물을 주면 흙 속에서 물이 끓어올라 뿌리가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에 시원한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밭에 가서 물통이 텅 빌 정도로 넉넉하게 물을 적셔 주어야만 반짝반짝 윤이 나는 최상급 가지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지 농사를 짓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진딧물입니다. 어느 날 밭에 가보면 잎 뒷면이나 여린 새순에 깨알 같은 초록색 또는 까만색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딧물은 식물의 피와 같은 즙액을 쪽쪽 빨아먹어서 잎을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만약 가지 주변에 개미들이 바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면 10중 8구 진딧물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딧물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밭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농약을 치고 싶지 않다면 훌륭한 천연 방제법이 있습니다. 바로 난황류를 만들어 뿌리는 것입니다. 물 2리터에 식용유 1숟가락과 주방세제 반 숟가락을 넣고 마구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이 우유빛 물을 분무기에 넣고 진딧물이 있는 잎 뒷면에 흠뻑 뿌려주면 됩니다. 식용유 성분이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서 질식시켜버리는 아주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너 번만 꼼꼼하게 뿌려주면 진딧물 지옥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건강한 가지 잎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딧물을 이겨내고 나면 여름철 건조한 날씨를 틈타 더 무서운 암살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응애라는 아주 미세한 해충입니다. 응애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는 먼지처럼 보일 뿐 벌레인지 알아채기조차 힘듭니다. 가지 잎사귀 표면에 하얗고 노란 바늘 자국 같은 반점이 수없이 생기고 잎 뒷면에 거미줄 같은 얇은 막이 쳐져 있다면 응애의 소행이 확실합니다. 응애는 덥고 건조한 환경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비가 오지 않는 폭염이 지속될 때 가장 극성을 부립니다. 응애를 퇴치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놀랍게도 그냥 맹물입니다. 응애는 습기가 차고 물이 닿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응애 피해가 보인다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호수에 수압을 조금 강하게 해서 잎의 앞면과 뒷면을 물로 시원하게 샤워시켜주세요. 물대포로 벌레들을 씻어내버린다는 느낌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며칠 연속으로 잎사귀에 샤워를 시켜주면 건조함을 즐기던 응애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가장 똑똑한 방제법이니 건조한 여름에는 꼭 물 뿌리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레뿐만 아니라 식물의 질병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지 농사에서 흔하게 겪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흰가루병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느 날 잎사귀 표면에 누군가 밀가루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하얀 가루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병은 주로 일교차가 심하고 밭에 통풍이 잘 되지 않을 때 곰팡이 포자가 날아와서 생깁니다. 흰가루병이 무서운 이유는 식물이 햇빛을 받는 것을 차단하여 광합성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잎이 누렇게 말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늙은 아랫잎 따주기와 겨순 제거로 바람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집 부엌에 있는 베이킹소다가 훌륭한 치료제가 됩니다. 물 2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타서 잘 녹인 후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이라서 산성을 좋아하는 곰팡이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번식을 막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을 물과 10대 1 비율로 섞어서 뿌려주어도 소독 효과가 탁월합니다. 부지런한 관찰과 빠른 대처가 식물을 살립니다. 한여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오면 열대지방 출신인 가지조차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기가 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지속되면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잎을 툭툭 떨어뜨립니다. 사람도 너무 더우면 입맛이 없어지듯이 가지도 일시적인 여름잠에 빠지며 성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뙤약볕을 조금 가려주기 위해 한낮에는 차광막을 쳐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주말 농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이럴 때는 땅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지뿌리 주변의 흙 위에 볏짚핀이나 마른 풀 아니면 신문지를 두껍게 덮어주세요. 이것을 멀칭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면 직사광선이 흙을 달구는 것을 막아주어 땅속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흙 속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도 막아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봅니다. 무더운 시기에는 비료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더위에 지쳐 소화 능력이 떨어진 식물에게 억지로 영양제를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직 시원한 물만 넉넉히 공급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때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 따는 것이 가장 맛있는 타이밍일까요? 크기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확 시기를 아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가지 표면의 윤기와 광택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가지는 껍질에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지만 성장이 끝나고 늙기 시작하면 껍질의 윤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무광택의 짙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표면의 광택이 자르르 흐르고 만져보았을 때 속이 꽉 찬 듯한 탄력이 느껴질 때가 영양분과 맛이 최고조에 달한 완벽한 수확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크게 키우겠다는 욕심에 수확을 미루고 방치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확 시기를 놓쳐버린 가지는 씨앗이 굵어지고 껍질이 질겨져서 식감이 뻣뻣해집니다. 게다가 열매가 달려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식물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빼앗기기 때문에 다음 열매가 자라나는 속도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더라도 광택이 좋고 탱탱하다면 주저없이 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나무가 부담을 덜고 새롭고 어린 가지들을 계속해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확하는 방법에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열매를 손으로 잡고 그냥 뚝 하고 힘으로 비틀어 따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가 달려있던 나뭇가지가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식물에게 상처는 사람의 피부가 찢어진 것과 같아서 그곳으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가지를 수확할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된 소형 전지가위나 주방가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꼭지 윗부분의 줄기를 가위로 단번에 싹둑 잘라서 상처 단면을 최소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열매를 따내고 나면 그 열매 바로 아래에 붙어있던 잎사귀도 가위로 함께 잘라내 주세요. 열매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남은 잎은 더 이상 광합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영양분만 소모하는 늙은 잎이 됩니다. 열매 하나를 수확할 때마다 아래쪽 잎을 하나씩 정리해주면 가지나무는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위쪽에서 새로 피어나는 꽃과 열매에 에너지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수확과 가지치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끊임없이 열매를 쏟아내게 만드는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가을의 문턱인 8월 하순이나 9월 초가 되면 가지나무의 상태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름 내내 엄청난 열매를 쏟아낸 가지나무는 이 시기가 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체력이 바닥난 모습을 보입니다. 열매의 모양도 삐뚤빼뚤 굽어지고 윤기도 확 줄어듭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가지 농사가 끝났구나 하고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가지의 맛을 모르는 하수들의 행동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회춘 가지치기입니다. 지쳐있는 식물의 위쪽 가지들을 과감하게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키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내어 몸집을 훅 줄여주세요. 그리고 늙고 병든 잎들을 모두 따내고 질소와 칼륨 비료를 한번 든든하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가지는 새살이 돋아나듯 파릇파릇한 새순을 맹렬하게 뿜어내며 두 번째 청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가지나무에서 9월과 10월의 서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열리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을가지입니다. 이 가을가지는 일교차를 견디며 자랐기 때문에 여름가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별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사가 완전히 끝나는 늦가을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연작 장애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가지를 심어서 엄청난 대풍년을 거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년 봄에도 무의식적으로 기분 좋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지를 심게 됩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가지과 작물들은 흙 속에 있는 특정 영양소만을 편식해서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같은 자리에 2년 연속 가지를 심으면 흙은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서 모종이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밭이 망가졌다는 의미로 연작장애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지를 괴롭히던 병균과 벌레들이 흙 속에 알을 낳고 겨울을 넘기기 때문에 이듬해 똑같은 자리에 심으면 병충해의 폭격 지점이 됩니다. 올해 가지를 심은 땅에는 내년에 콩이나 상추파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작물을 심어야 흙이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농사가 끝난 11월에는 밭에 남은 가지의 뿌리와 줄기를 완전히 뽑아서 멀리 버리고 땅을 깊게 파 뒤집어서 겨울의 찬바람과 햇빛에 흙을 소독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밭을 돌려짓게 하는 지혜야말로 해마다 성공하는 농사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지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법, 생각보다 엄청난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던 사소한 실수들, 예를 들어 밭을 대충 만들거나
첫 꽃을 아까워해서 따주지 않거나 비료를 너무 가까이 주는 행동들이 쌓여서 가지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꽤나 큰 충격이셨을 겁니다. 푹신한 침대 같은 흙을 만들어주고 첫 열매를 과감히 포기하며 시원하게 이발을 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식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입니다. 이 기본기만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텃밭은 다 먹지 못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만큼 엄청난 가지의 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주말 텃밭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 농부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신기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응원합니다.